지난 시간에 지수함수 방부등식 얘기했고 로그 함수 하다가 이제 멈췄는데 오늘 로그 함수 뒤에 조금 남은 거 하고 로그 방부등식을 아침에 하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대충 그 로그 함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런 것들 로그 함수의 성질하고 또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하고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대소관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오늘 얘기는 역함수 얘기인데 요거 지수함수 하면서는 지수함수랑 로그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으니까 뭐 뒤에 가서 합시다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와서 여기서 이제 역함수 이야기를 좀 할 텐데 로그함수 그래프를 처음에 그리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이 밑이 1보다 큰 로그함수를 그려보면 만만한 2, 밑이 2인 지수함수랑 밑이 2인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둘이 안 만나요. 물론 역함수니까 y는 x에 대칭인 건 당연한 거고 그건 우리가 여기서 할 얘기가 아니라 수학 하에서 할 얘기고요. 지수함수랑 로그라는 것 자체는 원래 지수에서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로그 함수, 지수 함수 둘은 당연히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데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보면 밑이 1보다 큰 상태면 둘이 거의 만나기 힘들고 밑이 1보다 작고 0보다 큰 상태면 둘이 y는 x 위에서 만날 거다라는 것 정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거고요.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야 되는 경우 뭐 구하는 거 역시나 안녕 왜 저러는 거야 쟤. 구하는 거 역시나 요 단원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학 하에서 공부하는 거죠. 이제 보면 그냥 뭐 역함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 있으니까 하나씩만 구해 보면 연습 삼아 역함수를 구하는 과정은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1대1 대응인지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 x랑 y를 자리 바꾸고 세 번째로 y는 정리하는 겁니다. 두 번째랑 세 번째는 바뀐 책도 있어요. 뭐 1대1 대응인지 확인하고 x는 이라고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x랑 y랑 자리 바꿔 써라. 뭐 이런 책도 있는데 어쨌든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는 계속해서 증가만 하던가 계속해서 감소만 하는 녀석이어서 당연히 1대1 대응이고요. 그래서 x하고 y하고 서로 자리를 바꿀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y는 돼야 되니까 이 녀석을 밑으로 끌어내려야 되죠. 얘를 밑으로 끌어내릴 방법이 뭐냐면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자라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빼기 1을 좌변으로 던지면 x 더하기 1이 2에 마이너스 y 더하기 3이고 그 다음에 밑이 2인 로그를 취하시면 되겠죠. 뭐 밑이 2인 로그를 취한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그냥 2의 먼 제곱이 2다. 그냥 로그의 정의를 바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지. 2에 마이너스 y 더하기 3제곱이 x 더하기 1이에요. 뭐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y라고만 딱 남겨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적어서 역함수가 될 거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구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건 거꾸로 가면 되겠죠. 3 저리로 던져주고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2에 x-3이 y 빼기 4다. 그래서 y는 이라고 정리만 하시면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는 것 자체는 전혀 어려운 게 없고요. 로그의 정의만 잘 알고 계시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밑에도 보시면 이런 것도 G 알파가 2예요. G 베타가 7이에요. 이걸 쳐다보고 우리가 하는 건 역함수를 구해서 알파 대입해서 2다. 이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얘는 F2가 알파예요. 그 소리 하는 거다. 그죠? F7이 베타예요. 그 소리 하는 거라고요. 많이 뭐 해보시면 되고요. 요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429번. 상 문제니까요. 여러분 손으로 하나 풀어볼 텐데 요거는 제가 어제도 아마 얘기했었을 텐데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경우엔 우리 앞에서 했던 뭐 2차 함수 같은 것처럼 뭔가 성질을 이용하거나 원에서처럼 도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좌표를 찾아야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어서 이것도 이제 아주 대표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이런 거죠. 이게 왠지 뭔가 뭘 다른 걸 쓸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결국 이거 ABC 좌표를 다 좀 찾으셔야 되고 다행인 건 뭐 X축, Y축이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좌표만 찾으면 될 텐데 출발은 당연히 여기서 해야겠죠. 뭐 이런 점들을 갑자기 허공에 떠 있는 점을 찾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점에서부터 출발할 거예요. 이거 X축이랑 만나는 점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의 X 절편 찾으세요라는 말이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 뭐가 될 거냐면
2,0 되겠죠. 그죠? y좌표가 0이라는 이야기니까 얘가 1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x는 2가 될 겁니다. 이게 평행이동한 녀석이잖아요. 그래서 요점의 좌표 x좌표가 2,0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그럼 얘가 2란 이야기는 요점의 y좌표가 뭔지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요 녀석은 또 얘 역함수 그랬거든. 그죠? 그럼 요 녀석 x좌표에 2를 집어넣었다는 건 요 녀석 y좌표가 2 되도록 하는 점이 뭔지 살펴보세요 라는 말이고요. 그래서 2의 제곱이 x 빼기 1이니까 x가 5거든. 5가 누구란 이야기예요? 요점의 좌표가 5다 그런 이야기 되겠다. 그렇죠? 얘가 5,1 지나가니까 얘는 2,5를 지나갈 거라고. 그럼 얘가 5란 이야기는 다시 1위로 와서 보면 요점의 y좌표가 이제 5다 그런 이야기니까 2의 5제곱이 x-1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32, 33 이렇게 생각했다. 그치? 그래서 이제 A, B의 길이는 5가 될 거고 B, C의 길이는 33에서 2를 뺀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1 이렇게 생겼을 거고 둘이 더하면 36이다. 뭐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좀 황당하지만 이렇게 좌표를 실제로 찾아야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보자고 했던 거고요. 다음 넘어가 보면 뭐 이제 최대 최소 이야기가 함수값 이야기 하나 더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그냥 430번 이런 애들은 그냥 정말로 산수하는 문제여서 요거는 넘어가고 431번, 432번 이것도 해야 되는데 433번 세 개 다 할까요? 세 개 다 지금 후루룩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는 좀 할만했죠.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라고 그랬고 한 변의 길이가 4 그랬으니까 이젠 얘는 어떤 점이 포인트가 되는 점이냐면 요 점이겠지. 그죠? 이 점이 y좌표가 4다 그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y좌표가 4라는 건 x좌표가 얼마인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거 16,4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요 변의 길이 4라고 그랬으니까 요 변의 길이 4만큼 땡겨오면 이제 요 점 x좌표는 12가 된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녀석이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뭐랄까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우리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지 못해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곡선은 원밖에 없어요. 그죠? 뭐 부채꼴이나 활꼴 같은 거 이용해서 원으로 둘러싸여진 거 정도만 구할 수 있지 그 외에 나머지 곡선은 아직은 못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얘 지금 여기도 곡선이고 여기도 곡선인데 하필 이렇게 생긴 걸로 둘러싸여져 있다는 건 어떻게 잘 오려 붙이면 그냥 직선, 선분으로 둘러싸여 도형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 자르면 되죠, 이렇게. 밑에 붙이면 여기 오겠죠. 딱 맞을 거라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사각형 넓이 구하라는 이야기인데, 가로 길이는 1이고, 세로 길이는요, 1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 그죠? 그리고 세로 길이도 1이 되겠죠. 요 길이 1일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 정사각형 넓이는 1이 될 거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참고로 혹시나 싶어서 하는 얘기인데, 여기 더하기 1은 당연히 로그 밖에 있는 더하기 1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기면 진수에 들어있는 더하기 1이거든요. 괄호가 있으면 이거 전체가 진수란 이야기인데 괄호가 없으니까 이렇게 써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는 거 아니고요. 헷갈리는 사람 이상한 거야. 안 헷갈리게 혹시 얘를 진수에 넣고 싶으면 괄호를 치는 거고요. 없으면 이건 밖에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내려가서 33번이고요. 안타깝게도 지수함수랑 로그함수가 나왔는데 둘이 역함수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역함수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근데 얘는 역함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좀 그런데 나온 건 이제 힌트는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하면 12다라는 거 정도 하고 여기 y는 x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이어보면 알파라는 녀석이 여기 있대.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도 알파라는 이야기고요. 베타는 여기 있는데 이거를 y는 x에 대칭이동 시켜서 어디 있는지를 찾기는 약간 불편하다. 그죠?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섞어서 하나의 식에다 집어 넣어야 되는데 알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뭐 좀 쓰기 편하다면 베타는 여기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럼 얘는 어차피 할 수 있는 짓이 여기다 넣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걸 할 수가 없잖아. 알파라는 건 뭐 여기다 넣어 볼 수도 있고 이건 이상하지만 뭐 요거 y좌표가 알파다 이런 거 정도로 쓸 수 있는데 베타는 어차피 여기밖에 못 넣으니까 일단 넣어 보자고요. 그래서 넣어 보면 요 점의 y좌표가 뭐라는 이야기냐면 로그 4의 베타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죠?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알파랑 베타는 어디서 만나게 될 거냐면 여기가 로그 4의 베타면 여기도 로그 4의 베타라는 이야기죠. 이거 y는 x거든. 그죠? 요점 y좌표랑 요점 x좌표는 같을 거니까 여기가 로그 4의 베타다 그런 이야기고 그럼 얘랑 알파가 여기서 만나네요. 그죠? 요점에서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린 요점의 좌표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2의 로그 4의 베타가 알파다. 이렇게 해서 알파랑 베타가 섞인 식 하나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복잡하게 생긴 이 녀석부터 일단 바꿔보면 요 밑에 있는 2하고 여기 지수에 있는 진수 베타가 둘이 자리를 이렇게 딱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베타를 미수로 통째로 넣으면 로그 4의 2 이렇게 생겼겠죠? 얘가 지금 알파다 그런 이야기야. 그죠? 근데 로그 4의 2는 얼마였냐면 2분의 1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좁죠? 베타의 2분의 1이 알파야 그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그럼 양변 제곱하시면 베타라는 건 알파 제곱이야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사이의 관계식으로 우리가 찾는 게 얘고요. 그럼 다시 둘이 더한 게 10이다 그랬거든? 이거 집어넣으면 되겠네. 베타 자리에 알파 제곱을. 그러면 알파랑 알파 제곱을 더한 게 12란 이야기고요. 방정식 빨리 풀어보시면 알파가 뭐야? 3하고 마이너스 4하고 이렇게 두 개인데 보시는 것처럼 당연히 알파는 양수고요. 양수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버리고 얘만 가져갈 겁니다. 그래서 알파가 3이란 이야기고요. 알파가 3이면 베타는 9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랑 둘이 곱하면 27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겠지.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뭔가 도형을 어떻게 잘 이용해서 뭐 그래프에서 성질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구하려고 보면 얘랑 둘이 역함수면 뭔가 좀 있으려나 싶은데 둘이 서로 밑이 달라서 역함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식으로 좌표를 찾는 수밖에 없어요. 베타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걸로 이 점의 좌표가 뭔지 좀 있으면서 약간 아이씨 마음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런 애들 실제로 좀 찾으셔야 되고 주어진 게 알파 플러스 베타야. 알파랑 베타 사이 관계식 하나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넣을 수 있는 애들 집어 넣어가지고 이것저것 찾다 보면 찾아지는 게 이 녀석이고요. 물론 반대로 알파를 뭐 요거 y좌표가 알파라는 걸 이용하시면 요점 x좌표가 이제 로그 2의 알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4의 베타랑 둘이 같다. 이렇게 생긴 식을 만드셔도 돼요. 그래봤자 당연히 똑같은 결과가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알파 베타 사이의 식을 하나 좀 찾아보시면 되겠다. 뭐 이런 거고요. 다음 용어로 가서 보시면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나오는데 최대 최소는 지수 함수에도 그랬지만 로그 함수도 태생적으로 생긴 모양새 자체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하는 거라서 딱히 물어볼 게 없어요. 로그 함수 자체로는. 그냥 경계만 잘 보시면 구간이 양쪽 경계값이 다 포함되기만 하면 그럼 그냥 뭐 한쪽 끝이 최대고 한쪽 끝이 최소고 이러고 끝나거든요. 밑이 1보다 크면 왼쪽이 최소, 오른쪽이 최대. 밑이 1보다 작으면 오른쪽이 최소, 왼쪽이 최대.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죠? 중간에 뭐 이상한 게 없기 때문에 로그 함수 자체로는 딱히 할 게 없고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다 뭐 2차 함수랑 섞여 있든 아니 뭐 산술계랑 섞여 있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도 보시면 정의역 잘라져 있는데 로그 함수인 척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인 거야? 2차 함수인 거예요. 이거의 최대 최소를 찾으세요거든. 그럼 우린 요 녀석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으면 되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먼저 찾으면 돼. 그래서 2차 함수가 최대 값을 가지면 y는 최소가 되겠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2차 최소 값을 가지면 y가 최대 값을 가질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가 돼버렸고요. 이런 애는 그냥 정말 예의상 나온 거지. 에이. 자존심 상하는 문제죠. 됐고요. 뭐 이런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요건 하나 풀어볼까요? 그래도 너무 막 넘어가면 그런가? 맨 밑에 거 하나 풀어봅시다. 437번. 보시면 로그 A 이렇게 둘 다 밑이 A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하나로 합치면 되겠죠? 그래서 저걸 당연히 하나로 합칠 생각까지는 다 한 것 같아요. 로그 A에 전개를 바로 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근데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가져요 그랬거든요. 이 안에 들어있는 진수만 살펴보면 지금 밑이 a라고 되어 있는데 0보다 크고 1이 아니라고 그랬지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안 나왔잖아. 그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은 해야 하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진수가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곡선이기 때문에 얘는 최소값이 없어요. 최대값만 있어요. 물론 쓸 수 있는 값의 범위도 정해져 있긴 해요. 왜냐하면 진수여야 하기 때문에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죠? 얘도 0보다 커야 되고 얘도 0보다 커야 되거든요. 특별히 x의 범위가 주어지진 않았지만 우리는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어야죠. 마이너스 1, 3, 4이구나 이렇게. 어쨌든 이 녀석 자체는 최대값을 가지고 있거든. 그럼 얘가 최대값을 가지고 있고 최소값이 없는데 범위를 잘라도 최소값은 없는 거예요. 최대값이 있고 최소값이 없는데 얘가 최소값이 있다잖아요. 얘는 최대가 있고 최소는 없는데 이 녀석 전체는 최소가 있다고 그랬거든. 그럼 무슨 얘기야?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최소여야지. 얘가 최소일 때 얘가 최소일 수는 없어요. 얘 최소값이 없거든. 얘가 최대일 때 이 녀석이 최소값을 가졌다라는 소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값을 찾아보기도 전에 1보다 작다는 소리구나 정도는 눈치를 빡 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최대값을 찾아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이라는 건 축의 위치 1이기 때문에 1 대입해서 보시면 4라는 최대값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최대값이 4니까 로그 a의 4. 이 녀석이 최소값으로서 마이너스 4라는 값을 가져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a의 값을 찾는 게 문제니까 a의 마이너스 4제곱이 4더라.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a 자체는 4의 마이너스 4분의 1제곱입니다. 보기 불편하겠지만 2의 제곱이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니까 루트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 되겠죠. 이제 유리화 하셔가지고 2분의 루트 2다. 이 정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a가 1보다 만약에 큰 상태면 a가 1보다 큰 상태면 이 녀석도 최대값을 가져야겠죠. 얘가 최대를 가졌기 때문에 이거 전체도 최대를 가져야 되는 거고 최소가 없다고 제가 표현을 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진수만 요것만 뜯어와서 생각을 좀 해보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요. 말했지만 이거 자체가 0보다 커야 하기 때문에 이 순간은 빠져요. 이 순간도 빠집니다. 그래서 요 위에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값은 있지. 찾은 것처럼 4라고. 근데 최소값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지 0은 안 되잖아요. 최소값이 얼마야?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이런 애들은 최소값이 없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내려가서 없는 게 아니라 x축에서 잘릴 건데 이 구멍이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최소값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최소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이 녀석 최대값은 없을 겁니다. y는. 그죠? 그래서 요걸로 눈치를 빨리 채셨으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옆으로 넘어가서 옆에 있는 유형. 옆에 있는 유형도 여전히 또 최대 최소 문제인데 이거 보시면 뭘 해서 풀어야 될 건지 딱 대충 얘도 보면 티가 바로 나죠. 보시면 여기서부터 1에서 8 사이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예요. 뭐 해야 될 것처럼 보여요? 당연히 치환해서 풀 생각이 들죠. 하나로 합쳐서 뭔가 식을 딱 나타내기 좀 막 더하기 이런 애들 때문에 좀 불편한가 싶은데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이 제곱 때문에. 로그 전체를 제곱했다는 건 로그끼리 곱했다는 이야기여서 이거는 하나로 합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이렇게 생긴 애들은 어떻게든 합칠 수 있거든. 이거 막 억지로 밑이 2분의 1인 녀석으로 바꿔서. 근데 이건 도저히 합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처럼 진수 하나로 딱 합쳐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고 요걸 t라고 치환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거고 치환을 할 때는 x의 범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치환된 녀석의 범위도 따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풀어보면 이런 거가 될 텐데 얘 자체를 t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t의 범위는 x가 커질수록 t는 작아지는 거고 x가 작아질수록 t는 커지는 거야. 그죠? 밑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x가 제일 작을 때 1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가장 큰 값 나올 거고요.
8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3이라는 가장 작은 값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t의 범위 이렇게 생겼고 이거 가지고 t에 관한 이차함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이런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그죠? 뭐 축의 위치는 마이너스 2고 범위 안에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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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학 상할 때 했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여기도 예의상 하나는 풀어야 하니까 요거 두 개 할까요? 밑에 있는 거 두 개 40번하고 41번 이렇게 두 개 한번 풀어보죠. 보면 약간 문제가 좀 복잡해져서 그렇지 결국 또 이차함수 이야기하는 거고 비슷하게 이차함수만 가지고도 막 치환해서 푸는 그런 문제도 우리 많이 풀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 산수 실수를 한 번씩들 하긴 했는데 요 첫 번째 문제를 고른 이유는 역시나 이것 때문이에요. 요 놈이랑 요 놈은 둘이 같은 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은 둘이 같은 녀석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걸 t로 치환하든 이걸 t로 치환하든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이제 t라고 치환해버리면 이거는 여기 2 붙어 있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혹시나 싶어서 요 곱하기 2라는 건 지수에서 곱하기 2는 지수 법칙에 따르자면 이거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은 이걸 t라고 치환할 거면 그냥 t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라서 그래서 요건 t제곱 빼기 2t 더하기 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t가 1일 때라는 소리고 t가 1일 때라는 말은 뭐야? x가 1일 때? 아니지. x가 1일 때 맞죠? 그렇게 해가지고 뭐 a하고 b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수는 직접 하시고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x가 3분의 1 그랬는데 얘도 이제 뭔가 치환해야 될 녀석이죠. 이 녀석을 t라고 치환할 거고 얘가 3분의 1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x가 3분의 1일 때라는 말이니까 이 녀석 전체는 마이너스 1일 때라는 소리예요. 그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으로 1을 갖는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치환을 할 녀석이니까 치환된 녀석의 값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요 값을 찾는 건 대부분 다 된 것 같으니까 올라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 442번 다음 페이지인데 x도 0보다 크고 y도 0보다 크대요. 그리고 나서 요거 찾아보랍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 정규 수업할 때 많이 하고 있는 걸 텐데 둘 다 로그니까 하나로 합치면 되죠. 그래서 이제 로그 2로 묶어보면 x 더하기 y분의 1하고 y 더하기 x분의 9 이렇게 생긴 녀석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 최대치도 찾으라는 이야기고 이제 뭘 해야 될 건지 보이죠?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를 전개를 이 진수를 x, y 다 양수라고 그랬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전개해 보면 이제 산술기하 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우리 산술기하 풀 때 많이 보던 녀석이기도 한데 이거는 코시-슈바르츠 가지고도 푸는 녀석이었어요. 그죠? 이게 x 더하기 y분의 1하고 x분의 9하고 y다 이렇게 생겼다고 보면 우리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모양새는 이제 앞에 있는 거 두 개 곱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뒤에 여기 오게 되고요. 또 이렇게 둘이 곱해가지고 루트 씌우면 여기 오게 되고 더해서 이렇게 싸그리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다 전개해서 산술기하 쓰지 않아도 이렇게 해서 16이라는 최소값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녀석은 로그 2에 16 이렇게 생긴 최소값을 가지게 될 테니까 얘 자체는 뭐 계산해보면 4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x, y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곳에서 이제 시그널 뿜뿜 오는 거라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런 애들도 보시면 결국 뭘 해야 될 건지가 대충 티가 난다는 거지. 이게 더하기를 물어보고 있는데 5x고 x 125지만 이 125라는 건 뭐 어차피 5의 세제곱이니까 5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얘랑 얘랑 둘이 역수관계인 숫자 두 개를 더하는 거잖아요. 더한 거에 최소값 물어봤거든. 역수관계 있다는 건 둘이 곱하면 그냥 숫자가 돼버린다는 이야기니까 산술기하 쓰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x가 1보다 크다는 거에서 이 녀석 자체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장을 해주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술기하 마음껏 쓰셔도 되고요. 아예 대놓고 물어보는 거죠. 이거 x 더하기 4y가 12인데 이렇게 생겼대요. 최대값 구하세요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미시 3인 녀석으로 그냥 통일을 해버리면
뭐 그냥 x 곱하기 y를 물어보는 거니까 됐고. 그래서 풀어볼 건 아닌 것 같고 너무 쉬우니까요. 대신에 이거 이제 여러분 그 산술기하 수업할 때 하겠지만 어차피 물어보는 게 맨날 최대값 아니면 최소값이잖아요. 그럼 언제 등호가 성립할 거냐면 얘랑 얘랑 둘이 같을 때거든요. 그래서 최대값 최대값 구하세요. 위에서 뭐 최소값 구하세요 그랬는데 결국 얘가 6이고 얘도 6일 때 성립하는 거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그냥 x에는 6을 대입하시면 되고 y에는 2분의 3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녀석 최대값을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건 산술기하 문제니까 됐고요. 다음 넘어가서 이런 애들인데 두 개밖에 없죠.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들어있어요. 뭐 해야 된다고요? 로그를 씌운다고요. 로그를 씌우라고 알려주고 있는 중이죠. 밑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들어있어요. 미지수 x가 들어있어요. 양변에 로그를 취해서 무언가를 해보라는 이야기거든요. 위에 건 제가 한번 풀어보고 밑에 거 여러분 한번 풀어봅시다. x의 범위가 1에서 1000 사이 그랬는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거든요. 근데 이 녀석 쳐다보니까 둘 다 들어있기 때문에 얘를 주인공으로 할지 얘를 주인공으로 할지 헷갈린다는 거야. 그래서 그냥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이게 지금 여기 위에 지수에 있는 녀석이 상용 로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상용 로그 씌우는 겁니다. 로그 y라는 건 로그 x 지수에 지금 2 마이너스 로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들어있는데 이건 진수에 들어있는 지수니까 앞으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로그 x에다가 또 로그 x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뭐 굳이 전개해서 써보면 이제 마이너스 로그 x의 제곱 더하기 2 로그 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y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건데 좌변이 그냥 y가 아니긴 해요. 로그 10의 y야. 근데 이 녀석 밑이 10이기 때문에 얘 전체가 커지면 y도 커지는 거고 이거 전체가 작아지면 y도 작아지는 거라서 일단 우리는 이 로그 y라는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찾을 거예요. 그걸로 y의 최대 최소 찾으면 되니까. 즉 이 녀석 전체의 최대값 최소값을 먼저 찾을 거고 그러고 나면 로그 y의 최대 최소가 될 거니까 그걸로 y의 최대 최소가 구해진다고요. 그래서 이 녀석 뭐 가장 간편하게는 로그 x를 t라고 치환해서 이제 t에 관한 2차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x가 1에서 1000 사이니까 t 자체는 0 이상이면서 3 이하의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 찾으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축의 위치 1이고 위로 볼록한 녀석이고 주어진 범위 안에 1 들어있기 때문에 t가 1일 때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2t는 최대값으로 1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t가 3일 때 이 녀석은 최소값으로 3 넣으면 얼마냐?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갖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제 바꿔보면 이런 거지. t가 1일 때라는 말은 x가 10일 때라는 말이고요. 뭐 구하라고는 안 했지만 이건 x가 10일 때라는 말이고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건 얘가 1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건 y가 10이라는 값을 가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굳이 써보자면 x가 10일 때 y가 10이라는 최대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t가 3일 때라는 말은 x가 1000일 때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때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을 갖는데요. 얘가 마이너스 3을 갖는데요. y는 1000분의 1이다 그런 이야기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최대값, 요거 최소값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치환을 한 거니까 다시 원래 문자로 돌려주면서 가볍게 까먹지 않고 산수만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 지금 비슷한 방법이니까 후딱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도 손으로 한번 풀어야 머리 남겠죠? 기억하셔야 될 건 밑과 지수에 모두 다 미지수가 있으니까 로그 씌운다. 요걸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무섭게 나오긴 했죠. 근데 요것도 분모에 있는 거긴 하지만 사실상 지수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8 빼기 로그 3의 x가 지수에 통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위에서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로그 방정식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로그 방정식도 지수 방정식, 부등식 할 때랑 비슷한데 로그 방정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밑이 똑같고 진수가 똑같으면 둘이 같은 숫자야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밑이랑 진수를 같게 하면 되는데 혹시 밑이 다르면 어떻게? 진수가 둘 다 1이면 되죠. 근데 이제 진수가 둘이 다르면 어떻게? 그런 방법이 없어요. 얘는 밑을 둘 다 뭐 1로 만들거나 0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로그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로그라는 건 뭐 이거 하나 한번 풀어볼까요? 결국 밑을 통일하시고 또 진수를 만들고 뭐 진수를 통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대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어쩔까? 일부러 어렵게 풀 거예요. 얘는 일단 로그 4에 x-2라고 내비두고요. 요거 4분의 1인데 4분의 1인 건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를 밖으로 하나 빼내면 로그 4에 x-5 이렇게 생겼고 얘가 2분의 1 이렇게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어렵게 풀지? 어렵게 풀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어렵게 풀지? 방법이 없다. 그냥 쉽게 풀자. 합칠 거고요. 로그 4에 제가 왜 어렵게 풀려고 했냐면 다 풀고 나서 얘기할게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좌변이 우변은 2분의 1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그를 바로 풀어보면 x-5분의 x-2예요. 이게 4의 2분의 1제곱 즉 2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리식 하나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x-2가 2x-10이다. 그래서 x가 8이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가 그냥 바로 답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로그 방정식은 그래서 이렇게만 풀면 끝나는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지수에서는 그런 얘기 안 했지만 로그 방정식에선 우리 미지수 x가 어디 들어있냐면 거의 대부분 진수에 있거든요. 물론 가끔 미세도 들어있고 그러려면 밑이나 진수가 0보다 커야 돼. 또 밑이 1이 아니어야 돼.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잖아요. 밑 조건, 진수 조건. 로그라는 건 항상 밑 조건, 진수 조건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그렇고 부등식에 가면 정말 안 하시면 그냥 틀린 거고요.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해를 찾고 나서 이 해가 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다행히 8은 여기 넣어도 0보다 크고 여기 넣어도 0보다 크니까 성립하는 거지. 보기에 보시면 얼토당토하는 숫자들이 막 써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8 또는 5 이런 거거든요. 뭐 어떻게 풀다가 이런 게 나왔어도 얘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5는 집어넣을 수 없는 숫자잖아. 그죠? 그래서 혹시 이런 게 눈에 들어오면 이 방정식을 푸는 거야. 로그 떼고 나머지 방정식을 푸는 거야. 우리가 아는 대로 뭐 다항식을 풀든지 유리식을 풀든지 어쨌든 방정식을 풀긴 푸는데 다 풀어놓고 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물론 시작할 때 보자마자 쓰고 시작하면 좋거든요. 자, x는 2보다 커야 돼. x는 5보다 커야 돼. 그러니까 x가 5보다 크다는 건 꼭 생각해야 돼. 스스로 다짐을 하잖아요. 근데 풀다 보면 까먹는다고 분명히. 다 풀고 나서 아싸 이러고 답을 쓴다고요. 근데 물론 x가 5보다 커야 된다는 걸 미리 표시해 두는 것도 좋지만 다 찾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간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수도 줄일 수 있고요. 그 생각을 꼭 하도록 하시고 47번에 나온 요 녀석들은 뭐 그냥 밑을 다 똑같이 통일해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라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 마지막에 있는 거 48번 요것도 보시면 어려운 산수는 아니어서 풀진 않을 거고 그냥 말로만 해봐도 되겠죠? 보시면 얘랑 둘이 똑같아요인데 미세도 미지수 x가 있고 진수에도 미지수 x가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진수가 둘이 똑같이 생겼네. 그러면 이런 거였지.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밑도 똑같고 진수도 똑같으면 둘이 같은 숫자야. 근데 진수가 이미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밑이 똑같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밑이 똑같아요 가지고 이거 제곱이냐 세제곱이냐? 제곱이네요. 밑이 똑같아요 가지고 x제곱 더하기 1이 x 더하기 7이다.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하나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뭐 한다고요? 밑이 달라도 돼. 언제? 진수가 1일 때. 진수가 1이기만 하면
밑이 뭐가 오든 항상 0이라는 값을 가질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녀석 먼저 풀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이기 때문에 3하고 2하고 마이너스여서 x가 마이너스 2랑 3 이렇게 있고 이 녀석의 경우엔 x가 2입니다. 그래서 근이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3개가 아니라고요. 누굴 버려야 돼요? 얘 버려야 됩니다. 이거. 왜? 얘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2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진수가 음수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버리셔야 돼요. 3은요. 넣어보니까 다 괜찮죠? 2도 넣어보니까 다 괜찮죠. 그래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다 풀고 나서 이거 안 빼시면 틀립니다. 세상 억울하겠죠? 그래서 로그의 경우엔 방정식, 부등식 푸실 때 꼭 진수 범위, 진수 조건, 미조건 꼭 생각하도록 하시고요. 다음에 나오는 방정식도 요건 이제 로그만 가지고 방정식 내기 좀 심심하니까 이렇게 치환해서 풀어야 하는 녀석 하나 나왔는데 뭐 로그 3의 x고 요거는 3으로 바꾸면 얘도 로그 3의 x고 로그 3의 x고 로그 3의 x다 라는 거 보이죠? 치환해서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빠뜩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치환해서 바로 풀어보시면 되는 녀석이고요. 제일 마지막 거 하나 풀어볼까요? 451번 요거 하나만 지금 풀어봅시다. 답은 다 나왔죠? 요거? 그래서 얘도 보시면 요 9를 3의 제곱이라고 뽑아내면 서로 역수관계 있는 녀석 치환해서 푸시면 되는 녀석일 거고요. 다행히 얘도 알파하고 베타가 아예 딱 찾아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구하세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 찾아서 넣으셔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제 지수할 때도 비슷한 이야기했지만 지수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세요.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정확히 딱 구해지지 않아도 치환해서 어차피 푸는 거니까 두 분의 곱으로 찾았잖아요. 얘는 로그를 치환할 거거든. 예를 들어서 로그 3의 x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한다고 치면 요 방정식은 t분의 2 빼기 t는 1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뀔 거고 그래서 t를 다 곱하고 우변으로 다 던져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시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긴 되는데 인수분해 안 되는 녀석의 경우엔 두 근을 하나를 t1이라고 치고 하나를 t2라고 칠 거야. 그러면 다시 여기서 말하는 알파랑 베타라는 건 x에 넣을 거니까 로그 3의 아이고 좁으니까 여기 위에다 쓸게요. 로그 3의 알파를 t1이라고 보고 로그 3의 베타를 t2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베타분의 알파는 사실 뭐 하란 이야기가 된다고요? 두 근을 빼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로그 3의 베타분의 알파 얘가 t1 마이너스 t2고 알파가 더 큰 거야. 그랬으니까 이제 이 녀석 양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절대값 씌워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이를 가지고도 베타분의 알파라는 걸 구할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뭐 숫자가 딱 나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혹시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두 근의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베타분의 알파 정도는 구할 수 있더라 그런 이야기고 옆에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요거 어제 우리 지수 방정식 풀면서 제가 슬쩍 했던 이야기인데 뭘 해야 될 건지 티가 난다고요. 그죠? 보시면 얘도 아까 최대최소 할 때처럼 미세도 진수에도 모두 다 지수에도 모두 다 미지수 x가 들어있고 심지어 로그 씌워져 있으니까 로그를 취해서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빠뜩 들죠. 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요 위에 대표 문제 하나만 딱 풀어보고 갑시다. 지금 풀어보십시오. 지수에 있는 밑이 3이기 때문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당연히 밑이 3인 로그를 취하는 겁니다. 너무 가볍게 풀려서 좀 그렇죠? 좀 뭔가 함정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뭐 쉬운 거라서 뭐 그렇다 치고 밑에 연립방정식 나와 있는데 이것도요 딱히 어려운 게 아니죠. 당연히 그냥 치환해서 뭐 이거 A로 이거 B로 치환하면 나 A, B 가지고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더 이상 할 얘기 없고 대신에 요 밑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하나는 좀 풀어봅시다. 455번. 요 녀석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지수 풀 때는 제가 연립방정식 안 하고 넘어가는데 요 로그에서 연립방정식 왜 가져왔냐면
일단 보고 엥? 이런 생각이 처음엔 약간 들죠. 왜냐면 치환하려고 보니까 이건 로그 3의 x고 얘는 로그 2의 y인데 얘는 로그 2의 x고 로그 3의 y거든. 그죠? 밑이 좀 다르게 생겼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약간 불편하게 한다고요. 근데 얘는 로그이기 때문에 밑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죠? 밑 변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이 두 번째 식만 뜯어와서 상용 로그로 밑을 10으로 살짝 바꿔보면 로그 2분의 로그 x고 로그 3분의 로그 y예요. 이거 다 곱하기로 연결된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모에 있는 애들 둘이 자리를 싹 바꿀 거예요. 그럼 이건 누구랑 똑같냐면 로그 3분의 로그 x랑 로그 2분의 로그 y랑 당연히 같은 값입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다시 밑을 합칠 거예요. 그럼 이건 로그 3의 x고 로그 2의 y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밑이 2고 3이었던 녀석인데 밑끼리 자리를 바꿔서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이제 로그 3의 x랑 로그 2의 y를 치환해서 풀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둘이 더한 게 4고 둘이 곱한 게 3이에요. 이런 꼴이 되니까 뭐 하나는 3이고 하나는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거는 얘가 3이고 얘가 1인 거랑 얘가 1이고 얘가 3인 거랑 이렇게 두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 이제 알파가 더 큰 녀석이 누구인지를 골라내시면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로그에서 밑변환이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한번 풀어보자고 제가 골라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요거는 제가 방정식 풀면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보시면 뭐 근각에서의 관계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보시면 456번 그냥 방정식을 푸세요. 그러면 치환해서 풀 생각이 빡 들죠. 근데 지금 뭐 물어봤냐면 알파랑 베타랑 둘이 곱하세요거든요. 혹시 알파랑 베타가 구해지면 구해서 둘이 곱하면 될 텐데 구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로그 씌워진 녀석을 뭐 이 문제 같은 경우엔 로그 2의 x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로그 2의 알파를 하나의 근으로 로그 2의 베타를 또 하나의 근으로 생각해보면 알파 곱하기 베타라는 건 결국 두 근의 합이랑 관련이 있구나 라는 소리가 된다고요. 그래서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고 나서 두 근의 합을 찾아보시면 그게 알파 곱하기 베타를 찾을 힌트가 된다는 이야기고요. 빨리 찾아보면 요거는 1 더하기 t의 제곱이에요. 그죠? 이게 로그 2의 2 더하기 로그 2의 x니까 빼기 요 2는 앞으로 떨어져 내려갈 거니까 6t는 0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그래서 전개를 해보면 t제곱에 여기 2t 빼기 6t 빼기 4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두 근의 합 t1하고 t2를 더한 것이 4구나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t1이랑 t2를 직접 찾거나 알파랑 베타를 직접 찾기는 불편하다는 거야. 하지만 두 근의 합이 4라는 거 알 수 있고 두 근의 합은 누구랑 똑같다? 로그 2의 알파랑 로그 2의 베타를 더한 거와 똑같다. 즉 로그 2의 알파 베타와 똑같다고요. 얘가 4예요. 그 소리 하는 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16이구나. 이렇게 찾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 방정식 풀던 것처럼 알파 베타가 찾아지지 않아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걸 이용하시면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상문제가 두 개나 있네. 그럼 두 개 다 할까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은데. 뭐 두 개 다 한번 해봅시다. 458번, 459번 두 개 다 하죠. 이제 보시면 얘도 물어보고 있는 게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를 빼세요인데 이렇게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로그 x를 t로 치환해서 풀 거였잖아요. t에 관한 방정식이라서. 그래서 결국 이 로그 x라는 것 자체를 t로 치환을 해버리면 쟤는 p t제곱 마이너스 2pt 더하기 1는 0 이렇게 생겼고 여기서의 두 근을 t1, t2라고 하면 이게 알아서 두 근이 될 건데 그럼 지금 얘는 뭘 알려주고 있는 거냐면 두 근의 차이가 4예요.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근의 차이가 4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보면 그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요게 이제 두 근의 합이 2라고 나오잖아요.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차이가 4여가지고 하나가 3이고 하나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어도
2차 방정식에서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하면 두 군의 합, 두 군의 곱, 하지만 두 군의 차이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하죠. 그게 뭐였냐면 여기서 두 군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두 군의 곱은 a분의 c였고 두 군의 차이는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습니다. 그죠? 이거는 뭐 얘 가지고 유도하셔도 되고 아니면 근의 공식 가지고 유도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지금 아예 두 군의 차이가 4예요 라고 못을 박아서 알려준 거니까 그냥 여기다 집어넣어서 4다 이렇게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p 들어가면 될 거고 분자에 판별식이 그대로 들어가면 되고 짝수라고 해도 짝수 판별식을 쓰시면 안 되고 그냥 판별식 쓰는 겁니다. 그걸 집어넣어 가지고 p의 값을 찾아보시면 될 거다. 예요. 근데 뭐 얘는 보니까 다들 이제 합이랑 곱을 이용해서 차이를 나타내 가지고 풀었는데 결국 그게 이거랑 똑같은 거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우리 1학 수학 상 할 때 뭐 2차 방정식 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뭐 앞으로도 이렇게 종종 찔끔찔끔 쓸 일이 있으니까요.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꾸 쓰시는 버릇을 하셔야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두 군의 차이 과감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한 두세 줄 더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두 군의 차이였던 거 기억하시고 다음은 부등식 이야기입니다. 이 부등식도 어제 지수 부등식 할 때랑 거의 똑같이 결국 방정식 푸는 거랑 마찬가지인데 지수 부등식하고 다른 거 하나 지수 부등식에서 하나 더 추가되는 거 뭐였냐면 역시나 로그이기 때문에 진수 조건 비조건이에요.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거 아주 쉬운 거지만 하나만 풀어보면 얘 미시 10이고 얘도 미시 10이거든. 그죠?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보면 로그에 6-x x 더하기 5 얘가 지금 1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이 1이라는 것도 미시 10인 녀석으로 통일을 한다고 치면 그냥 로그 10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6-x랑 x 더하기 5를 곱한 게 10 이하예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를 풀어보면 좌변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0, 30 얘가 10이고요. 우변 넘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0이 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x가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x가 5 이상인 것처럼 생겼지만 얘라고 쓰고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 안 되는 거였냐면 애초에 로그였으니까 여기서 6-x는 0보다 커야 되고요. 0도 안 되죠. x 더하기 5도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조건 당연히 만족하는 상태에서 얘까지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니까 수직선에 나타내보면 요 녀석 때문에 x는 6보다는 작아야 되네요. 6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 때문에 마이너스 5보다는 커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4 이하 또는 5 이상 얘하고 얘는 하나의 식에서 나온 또는이기 때문에 같은 선상에 표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세 개의 레이어에 다 걸쳐 있는 거는 여기하고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해를 찾아보시면 이거하고 이거구나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얘하고 얘만 쓰시면 당연히 안 되고 마이너스 5랑 6까지 와야 되고요. 방정식의 경우는 내가 깜빡해도 운 좋게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얄짤없습니다. 없으면 무조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생각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로그 부등식은 이것만 조심하시면 사실은 뭐 더 추가되거나 할 게 딱히 없습니다. 마지막 거 하나 풀어볼까요? 63번. 요 마지막 문제 함정은 이제 물론 x가 0보다 커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게 둘이 곱하세요라고 안 했으면
에? 0 아니야? 이런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0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x가 0보다 큰 것도 당연하지만 진수는 x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전체도 진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그 2의 x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이 로그 부등식 때문에 5 이하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빼먹으면 답이 약간 이상하게 꼬입니다. 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요 부등식을 풀어보면 2의 0제곱보다 x가 커야 되고 2의 5제곱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래서 32하고 1 이어서 곱하시면 31, 32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가 진수이기 때문에 얘가 통째로 0보다 커야 돼 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옆으로 와서 옆에 있는 건 뭐 그냥 치환해서 푸는 부등식이어가지고요. 사실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니어서 좀 그냥 약간 노가다하는 기분이랄까? 그냥 넘어가고요. 밑에 위에 올라가서 요 부등식 하나는 그래도 풀고 갑시다. 또 역시나 밑과 진수에 모두 다 미지수 x가 들어있는 경우고요. 요거 하나 하고 가죠. 요거 두 개, 469번. 그래도 요거는 계속 별거 아닌 산수지만 풀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둘 다 있을 때 로그를 취할 거야 라는 걸 좀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다 된 사람은 뒤에 유형업이라는 데 가서 보시면 또 몇 개의 유형이 있는데요. 이거 얘기를 할게요. 이거 그냥 산수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운 녀석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답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설명 안 해도 뭐 산수 틀린 사람 보시면 어디 잘못했는지 스스로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건 뭐 그냥 얘도 보시면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다 2차 함수, 2차 방정식 얘기거든요. 보시면 문제만 빨리 보면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 성립했으면 좋겠다 인데 보니까 치환해서 풀어야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t로 치환했더니 t제곱 더하기 8t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가 0보다 크대.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판별식 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지수일 때 지수 부등식에서보다 오히려 얘는 더 편한 게 우리가 지수일 때는요. 예를 들어서 뭐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푸는 문제다 그러면 이때는 x가 실수 전체고 오히려 t는 0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양의 실수 전체에서 부등식이 성립해야 돼. 이렇게 문제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약간 2차 함수 곡선도 생각해야 되고요. 아니면 뭐 근해 분리 문제 이렇게 돼 버리는데 오히려 로그로 넘어오면 알아서 이게 로그 2의 x를 이제 t라고 치환한다고 치면 알아서 x가 0보다 큰 실수 전체가 되고요. 우리는 오히려 편해졌지. 그냥 t는 실수 전체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로 생 판별식만 보시면 끝난다 그 얘기인 거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엔 치환된 녀석이 범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다면 얘는 치환을 하는 바람에 오히려 범위가 더 넓어져요.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문제는 더 편해지고요. 밑으로 내려가서도 보시면 뭐 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이에요. 이건 그냥 판별식 가지고 니들이 식 하나 만들어봐 그 얘기 하는 거죠. 판별식으로 부등식 만들어서 A의 범위 찾아보세요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요거 475번 하나 딱 풀고 잠깐 쉬도록 합시다. 요거 마지막 하나만 풀어보십시오. 이 그 시험 대비할 때 문제 진짜 엄청 많이 풀었을 거예요. 2차 부등식 할 때. 이거 낚이는 게 뭐였어? 2차라는 말이 없다. 그냥 부등식이잖아. 2차라는 말이 없으니까 2차가 아닌 경우도 고려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x에 관한 부등식인데 이게 만약에 2차라면 0보다 커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그거 가지고 하면 a가 2 하나 나오죠. 근데 2차가 아닌 경우, 즉 얘가 0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얘가 0이 되면 자동으로 얘가 0이 돼 버리고 그 바람에 얘는 1이 되거든요. 그래서 1은 0보다 크다니까 걔도 무조건 되는 거잖아. 즉 얘가 0인 경우, a가 3인 경우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랑 3 해서 6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맨날 낚시질하는 그 문제였는데 간만이죠? 또 낚였죠? 이렇게 해서 로그까지 끝내고요. 잠깐 쉬었다가